저희가 탈탈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야말로 탈탈 털렸습니다. 우리 법원의 전산망이 북한 해킹 공격에 뻥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이었는데 1000GB가 넘는 이걸 컴퓨터 문서 파일로 치면요 650만 장 분량의 자료라고 합니다. 구재영 소장님, 네. 이 중에서 뭐가 털린 건지 알 수 있는 게 일부에 그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관련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뭐 신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범죄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사법 시스템에 노출이 돼 있을 텐데 뚫린 것 중에 어떤 것이 나갔는지 확인되는 것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악용이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지금 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수본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다루는 이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서 이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도둑 맞아놓고 뭘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이게 해킹당한 자료가 대부분 그 개인회생 관련한 굉장히 좀 민감한 개인 정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자루스라는 조직이요.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 2014년도에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또 하부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 조직을 해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체계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금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하부 조직에서 이 사법 체계에서 개인의 채무라든가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또 어떤 금융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해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직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제대로 된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해킹이 어느 한순간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무려 2년 동안,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접근을 해서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자료가 해킹이 된 거예요? 일단 추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버를 해외 그리고 국내에 이제 4개씩 해서 총 8개를 임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대료 자체도 가상화폐로 지급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로 지급을 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해킹된 게 아니라 2021년 1월 정도부터 23년 2월까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도 650만 장 분량의 자료라고 하는데 90% 이상은 어떤 자료인지도 지금 모르고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개인회생 자료인데 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정말 개인의 내밀하고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예. 채권 채무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왜 채무를 지체했는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병역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나가면 그냥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더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밝혀진 부분만 그런 건데 법원에 내는 자료들 뭐 사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원 절차들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밀한 정보를 법원에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면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이제는 치밀해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정보들을 획득하고 보이스피싱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속을 확률도 늘어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서도 뭔가 이 해커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뭐 신용카드를 도용한다든지 또는 뭐 계좌 정보를 도용한다든지 휴대폰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적인 추가 피해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사본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수사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나라 법원 전산망이 뚫렸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인 건요, 법원의 대응입니다. 늑장 대응이 지금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네, 지금 여기 그 해킹을 당하고 나서도 지금 이에 대한 대응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해킹 당한지도 또 모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북한의 해킹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비단 지금 여기 라자루스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김숙희라든지요, 그리고 블루노로프 등등 5개의 그 해킹 조직들이 있어요. 유명한 예. 지금 조직들이. 그리고 2014년에만 해도요, 대우조선 해양에서 지금 기술 절취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7천여 명의 환자들의 정보를 빼내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비단
법원이나 병원 그리고 일정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방산기관 그리고 지금 대학교 모든 곳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추정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북한 해킹 조직이 대한민국 온 기관에서 하루에 3,300건 정도의 해킹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이 무려 10여 년이 됐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것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아까요 네이버 사건 같은 경우에 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기업 등은 데이터를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냥 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를 훔치고 기관의 정보를 훔치고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방관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 사건도 터졌을 때 서로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이테크 해커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정치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연하 야나 할 거 없이 정쟁 그만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논제들이 너무나 쌓여 있으니 논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들을 국민들께 좀 알려드려라, 희망을 알겠습니다. 드려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법원 대응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게 언론 보도 나가기 전까지 작년 초에 해킹을 당했는데 무려 10개월 동안 정식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건 법원 전산망이라고 하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할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여러분 이거 좀 보시죠.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123QWE 구자연 차장님, 네. 우리 개인 홈페이지 비밀번호도 저거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설정이 안 되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쉽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참 이번에 대법원이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취급하는 이 정부 기관들이 보안 이 검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을 출입할 때요, 차량부터 개인이 출입하는데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만큼 그 보안을 중시하고 이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 대법원이 사이버 상에서는 저렇게 허술하게 비밀번호가 관리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기회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늘리고 그 담당자를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있는 인력과 지금 있는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민관 필요하다라면 국정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경찰도 각종 계정의 비밀번호를 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걸 요구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강성필 부위원장과 김민수 대변인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